네, 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모아니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민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좀 뜨거운 토론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를 둘러싼 논란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혜진 의원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예, 뭐 추미애 장관의 사퇴 이야기까지는 하던데 예. 그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제대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사실 잠 못 자죠. 네. 뭐 사고는 나지 않을지 또 상관한테 또 맞지는 않을지 뭐 다치지는 않을지 또 군대 생활 너무 힘들어서 애가 또 땀만 먹진 않을지 사실 뭐 하루하루 이제 제대로 잠을 못 자는데 실제로 사고도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아주 나쁜 경우는 유골이 돼서 돌아오는 자식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보통의 국민들이 볼 때 아 저분들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 자식을 편하게 군대 보내는구나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보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가 못 나가지고 자식한테 제대로 못 해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본인들이 잘 돼가지고 자식 군대에 편하게 보내는 또 그게 부럽기도 하면서 또 화도 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걸 반성하거나 뭐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걸 또 이제 숨기고 변명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속이 뒤집히는 거죠. 결국 이제 그게 관세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행태란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네. 김종민 의원님,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정치권이 이 병역 문제를 이용해서 네. 정말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예,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다음에 확인해 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거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네. 왜냐하면 의혹은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확인된 거는 그만큼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막 십수 가지가 나오니까 네. 작년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니까 우리 국민들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새로 해명된 거 확인된 사실들은 그만큼 전달이 안 되면서 네.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그 마음을 정치권이 책임 있게 하려면 사실이 뭐다라는 걸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이 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확인된 거는 확인된 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도 마치 이게 그 휴가를 편법으로 했다, 불법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담당 책임자가 그 당시 이 승인권자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중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정상 처리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그 다 쏟아내면 그 물리적으로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통 정리를 좀 하겠는데 자 이제 그 조혜진 의원께서는 제기된 의혹에 상당히 어떤 사실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조금 전에 성격을 규정하신 거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성격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그 사실로 거의 확인되다시피 한 의혹이 뭔지 먼저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예. 그거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의 반론을 하나씩 듣고 얘기하죠. 하나씩. 네,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은 이건 전혀 사실무근인데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이 오발탄을 쏘아올린 게 뭔지 또 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 조혜진 의원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의혹이자 사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추 장관님 아드님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휴가를 받았는데 네. 그럼 14일 밤에 복귀해야죠. 복귀 안 했습니다. 그 자체가 탈령입니다. 네. 근데 그 뒤에 그걸 사후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거를 탈령이 아니게 사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팩트고 그 과정에서 장관실이나 아니 그 당시 이제 당 대표실이나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하는 그런 증언이 네. 전화를 받은 사람이나
또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은 경찰에 가서도 진술을 했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만약에 이게 뭐 청문회든 특검이든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은 본인들이 가서 증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현역도 저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그들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네. 그게 또 어제 오늘자 보도에 보면 국방부 문서로도 이렇게 이제 민원실과 공원이 관련된 그 공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서모 씨의 그 이제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기 추 장관님이나 아니면은 부친이신 서성원 변호사가 되실 텐데 부모님의 청탁이 있었다라고까지 이제 면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방부는 그 진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100% 이게 사실인 거, 이게 실제 문건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이 그 문건이 사실이면 이제는 추 장관님 본인도 예. 사건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김종민 의원 반박 듣겠습니다. 지금요 오늘 그 지금 국방부 문건이라고 하는 게 연통 연합 그 행정 통합행정 연대 통합행정 문건이거든요. 그 기록에 나와요. 지금 그 조혜진 이걸 읽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 읽어봤습니다. 기록에 예. 지금 2차에 걸친 병가 2번의 연장 과정이 합법적으로 규정대로 이루어졌고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접수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인 휴가를 쓰는데 이거는 23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 전에 이 서일병하고 그 담당 대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담당 대위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모 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이라는 게 아마 이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누가 전화를 오는데 하여간 추미애 장관은 전화를 안 했다고 하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전화를 했겠죠. 그러면 야 이게 규정이 지금 애가 지금 아프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런 일은 당사자한테 전화를 주시라고 하면 제가 처리를 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서일병한테. 야 너 어떻게 되냐 전화해라. 그래서 둘이 통화해서 그러면 개인 연가를 써라 하고 마지막 낙을 개인 휴가를 쓰는 걸로 구두 명령을 내렸고 네. 그 구두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 당시에 부대장령 중령인데 그 중령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내가 보고를 받았다. 그 병가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병가 대신 휴가가 있으니까 개인 휴가를 쓰라고 얘기했다.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이 우리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이거를 약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시작했냐면 당직 사병이 이게 미복 기자가 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가 대위가 와가지고 사후 처리했다. 이렇게 이제 폭로 비슷하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승인 책임자가 그 중령 얘기가 내가 이미 기한 내에 명령을 합법적으로 내렸다. 그런데 이게 당직 사병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네. 그 전달이 안 됐으니까 이게 내부 업무 체계상은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직 사병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네. 확인이 안 돼,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착오인데 이게 이제 그 당직 사병은 모를 수 있죠. 한 이틀 알겠습니다. 동안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담당 승인권자가 내가 기한 내에 승인했다고 지금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당직 사병이 모르고 그렇게 폭로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불리한 사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해명이 되는 사실은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쟁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재반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추 장관님 아드님 서모 씨가 그날 그 복귀를 못할 상황이면은 6월 14일 자정까지 복귀를 못할 상황이면 6월. 예, 6월 14일 예. 자정까지 복귀를 못할 상황이면 그 전에 연락을 했어야 되죠. 당직 사병에게 연락하든지 아니면 그 위에 뭐 상사에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저 부대장에게 연락을 하든지 해가지고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복귀 안 하고 연장해도 해서 더 추가로 더 있다가 돌아와도 된다는 그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당직 사병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윗선에서 누군가 했었다는 이야기 되는데 거기에 이 서모 씨 이게 본인이 아니고 추 장관님 그 보좌진이든 아니면 대표실 관계자든 이 사람들 선에서 또 부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그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자체가 이제 법적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되면은 복귀하지 않은 것 자체로서 이미 군 형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탈령이 되는 것이고 실제 사례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17분 늦게
부대 복귀한 것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네. 있고 자, 그런 것하고 그러면 비교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여기서 일이잖아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고쳐줘야 돼요. 잠깐만 네.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뉴스 3개 시간을 잠깐 전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확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차 병가가 있었고 그게 이제 1차 병가가 만료되는 날이 2017년 6월 14일이었는데 오늘 나온 보도로 보면 이제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이게 지금 다 낫지가 않아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문의를 했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해당 부대로 연락을 해서 이모 상사가 그 연락을 받아서 그 아들인 그 서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더 연장을 하고 추후에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공개된 문서의 내용이거든요. 이래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문서의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네. 그 과정에 이제 당 대표인 본인이나 아니면은 그 배우자인 서성원 변호사나 또는 그 보좌진들이 연락을 했고 네. 이제 조치가 이제 변경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로서 용인될 수 없는 여기서 납득될 수 없는 성격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뭐냐면 그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을 한 걸 어떤 정상적인 민원을 밟은 절차로 볼 거냐 아니면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내지 청탁 내지 압력으로 볼 거냐 이 성격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그건 당사자가 그렇게 해서 당사자가 돼야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그 절차를 밟아서 맞은 것이고 더구나 당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도 그건 정상적으로 부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본인이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연락을 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김종민 의원께서 이거 확인 질문 읽어드릴게요.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조혜진 의원께서 계속 보좌관이 연락한 걸 말씀을 해서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처음에 제기됐던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지금 종합을 해보니까 6월 21일쯤 그러니까 1차 병가가 연장이 되고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에 추미애 장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한 것으로 시기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병가가 연장이 될 때가 아니라 2차 그러니까 그 2차 병가가 거의 끝날 때쯤 연락을 했다라는 건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보좌관이 그 전화를 한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좌관이 연락했다고 얘기한 대위 있잖아요. 네. 이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요. 언제 누가 했는지. 근데 하여간 보좌관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도 한 것 같다 그랬는데 갔다 갖고는 안 되고 정확하냐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하니까 일단 빼자.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뺀 거예요. 뭐 검찰이 압박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보좌관이나 아니면 이 가족들도 그 당시에 전화를 한 것 같긴 한데 누가 무슨 시기에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이렇게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양자 간에 정확한 기억이 없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청탁이 이게 결국 실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청탁을 했다면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싸움이나 됐을 거고 아니면 다른 방식 시도가 있었을 텐데 네. 그렇다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했다면 이 서일병 얘기는 그 이 보좌관이 이제 같은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니까 자기 고민을 듣고 규정이 이거 이상하다고 자꾸 고민을 하니 알아봐 준다고 전화를 했을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알아보는 전화를 이제 민원 전화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이 그 국방부 기록에 보면 자, 이건 이제 부모님 민원이라는 게 이제 가족 민원이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 그 민원을 넣으셨다. 그런데 이제 지원반장이 책임자예요. 상세히 이 병가 연장 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본인이 얘기해도 미안하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본인이 얘기해라 하고 마무리하고 끝난 겁니다. 그럼 이게 청탁 전화를 받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규정 문의를 받았는데 네. 그 규정 문의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상관이니까 미안해서 본인이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본인이 얘기해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해라 하고 업무 처리를 끝낸 게 이게 15일이에요. 15일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지금 병가가 끝났잖아요. 그 끝나기 전에 이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할게요. 지금 김종민 의원의 말씀은 그 이 상사가 처리하는 과정은 정상적인 민원이 접수가 돼서 민원 처리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첫째. 그렇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확인차 드렸던 질문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는
받았다라는 대위나 했다는 보좌관이나 기억이 가물가물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신데 추정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거 부모 민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부모 누구누구의 민원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것은 이제 혹시 보좌관 전화를 받고 이게 이제 부모 그러니까 가족이 전화한 거다 또는 부모를 대신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은 부모 민원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추정은 하는데 기억을 다들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 하나만 확인 좀 만약에 그 보좌관이 그 어떤 식으로 전화를 했다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예. 그 행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 씨하고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이건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논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별건이고요.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했느냐 예. 이거는 이제 지시도 청탁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규정문의 지시를 했느냐 네. 이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거 좀 안 되는 거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죠. 네. 그거는 뭐 심각한 문제인 거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요 문제는 요 정도로 가름을 하고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 통역병으로 차출해 달라라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통역병으로 그러니까 차출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건데 예. 이 그 부탁 내지는 알아본 사람 얘기는 지금 언론 보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네, 네, 얘기한 네, 건 네. 아니고 이 통역병으로 차출하는 게 무슨 일상적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별히 생긴 일이잖아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도 잘하고 하고는 싶은데 네. 이게 뭐 특혜도 아닙니다. 한번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규정이 모르는데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모르다 보니까 저 담당자가 아마 좀 규정을 알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규정이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 이거 이렇게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 대표실에서 누군가 지원하려고 한다면 듣는 사람은 이거를 얘를 좀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그랬으면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했다면 이거는 압력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규정 얘기해주고 이건 추첨으로 끝납니다. 끝. 그러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규정에 대한 단순 문의 정도로 봐도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그 엄마인 당 대표를 모시는 보좌관이 나서고 또 대표실에 있는 당직자가 나서고 나중에 밝혀진 오늘 보도된 그 문건을 보면은 부모님이 청탁을 넣었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그 자체가 네. 그거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특혜고 네. 권력형 권한 행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 자체가 이거는 편하게 받을 수 없는 전화고 민원이고 또 그 힘 때문에 그 결정이 또 왜곡될 수도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저 첫 번째 그 병가 이후에 탈령 처리 안 되고 영창 안 가고 그냥 네. 덮어진 그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고 2차 물론 이제 병가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2차 병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화 받았다는 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나왔어도 자기는 확실히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 태도가 보면은 저기 사병이나 또 이 대위나 확실히 전화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추궁하는 이 참고인들을 오히려 추궁하는 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런 진술이 수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검찰이면 그런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걸 단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이 규명을 해야 되는데 당신 그 입증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참고인의 그 진술을 추궁하는 형태로 하는 그런 그 수사였고.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수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한 평가였는데 예. 그럼 그걸 마무리 발언 삼아서 그럼 현재 동부지검이 하고 있는 수사는 못 믿겠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저거 좀 사실이 아니, 아닌 게 있어서 아니, 잠깐만요. 말씀을 혼자 요거까지 많이 하셔서. 마무리하고 김종민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무리해 주시죠. 1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탈령을 사실상 사후적으로 이제 합법화해서 그거는 이제 범죄 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상사 같은 경우에도 문서를 보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점잖게 이야기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부모님 시키거나 아니면은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도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압박 넣지 말라는 걸 갖다가 점잖게 사병한테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예. 과정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이걸 끌고 있습니다. 여당 말대로 여당 그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한 사건이다.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별거 아닌 사건을 8개월간 끌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으면은 진작에 별거 아니라고 검찰에서 밝혔을 겁니다. 가지고 8개월간 가지고 있는 것다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사실 그대로 규명되면은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법률권에게 추미애 장관 본인은 물론이고 굉장한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걸 질질거렸던 사람들을 추 장관이 이번에 인사하면서 다 영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수사했던 사람 물먹여 가지고 옷 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사하는데 그때 덮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하고 자, 또 마무리해 수사관을 주시고요. 다시 그쪽에 보내가지고 딴 데로 영전시켜서 중앙지검으로 대검으로 보냈는데 다시 그 또 동부지검으로 알겠습니다. 파견해가지고 그 수사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될 리가 없고 근데 안 되면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의 부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종민 아니, 의원께 너무 발언 사실이 아닌 얘기를 다 그냥 일방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참 너무 답답한데요. 줄여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이 아닌 걸 쭉 얘기하게 이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네. 지금 본인은 가만히 있고 무슨 보좌관이 했다 부모가 했다 그러는데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병원 가서 쩔뚝거리는 발로 진단서도 혼자 다 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리를 하다가 규정이 막히니까 그 규정을 알아보는 걸 도와준 거고 그 이후에 본인이 다 처리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이런 게 기록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안 하고 대신했다. 이래갖고 국민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선동입니다. 이거는. 수사도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고요. 수사도 보세요. 검찰 수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들 관련된 수사를 하잖아요. 담당 검사가요. 그 조서 하나 받는 게 되게 엄격하게 받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까 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이냐 정확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무슨 추미애 장관 때문에 압박을 한 거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뇌피셜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쫓기고 있는데요. 뜨거웠는데 역시 시간이 부족하군요.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